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제 딸과 동갑입니다. 형님의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가졌어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니와 형님이 설레발을 쳐가며 아들 자랑을 하시길래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금방 뽀록이 나버렸죠. 소리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없더라고요. 어쩌다 초딩 1학년 조카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온 걸 가지고 세상 자랑스러워하며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받아쓰기 100점이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감격스럽게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나요? 얼마나 평소에 100점을 가뭄에 콩나듯이 받아오면 그렇게 감격할까 싶어서 다들 조카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았어요. 제 딸은 받아쓰기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웃긴 거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꼴값을 떠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들으란 식으로 제 딸을 바로 앞에 두고 자랑을 해대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곤 했어요. 자기네들처럼 하지 않고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제 딸이 공부도 못하는 멍청한 애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낮아 보여서 나는 저렇게 형님처럼 아무데나 대고 자식 자랑 같지도 않은 자식 자랑은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미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도 다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들어주기만 할 뿐이었어요.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치 않은 것이 참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니는 무슨 자격지심에서인지 몰라도 은근히 제 딸과 조카를 사이에 두고 경쟁 심리 같은 것이 있어 보였어도 저와 남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인 제 딸에게 형님이 그랬어요. 나리야, 너 뭐가 되고 싶니? 아, 네, 큰엄마.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자 뜬금없이 식구들 다 있는데 앞에서 제 딸에게 그랬어요. 나리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초등 임용대기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 지금 학급수도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퇴직하는 수도 얼마 없고 아무튼 티오가 안 나서 난리야. 우리 교회 목사님 딸도 이번에 이곳에 티오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기 시골바닥으로 지원했는데 다시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3번이나 시험을 쳤는데도 떨어졌대. 제 딸은 그저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주 보니까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우리도 만덕이를 초등교사를 시켜볼까 하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다 물어봤다. 쉬운 게 아니야. 만덕이도 의대를 보낼까 하다가 의대 공부가 힘들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진로를 정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딸도 처음에는 도저히 여기 도시로는 티오가 없어서 5손가락 순위 안에 들어야 합격을 한다는데 그게 말이 쉽냐. 그중에서 장애인 임용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특별 임용을 제외하고 나면 2명이나 많아야 3명 정도밖에 티오가 안 난다는데 매년마다 도시로 임용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는 교사들도 한둘이 아닌데다가 머리가 뺑뺑 잘 돌아가는 기존 교대 예비 졸업자들이 좀 많으냐? 그래서 대부분 시골이나 시외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 그 소리 못 들었을 게다. 여자 교사가 섬이나 시골에 발령이 나서 추행당하거나 성폭행 당하기도 하잖니. 우리 목사님 딸도 시골은 아니어도 조금 소도시로 지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곳으로 못 들어오고 지금 3번째 시험에 떨어졌단다. 초등학교 교사를 웃게 보지 마라. 여자한테는 최고의 직업으로 치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성비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입학할 때 등수를 따로 매긴다더라. 여자는 탑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이 더 치열한데 네가 그 속에서 어떻게 입학하겠냐. 설사 입학하더라도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 사이에서 네가 5손가락 아니면 최소한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겠어? 우리 만덕이도 그나마 남자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쟁률이 덜하니까 그래도 교대에 지원하려고 할 참이다. 너는 그냥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으니까 전문대나 들어가서 빨리 취업해. 알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큰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나리는 의대 갈 실력인데 교대 정도 못 들어가겠어? 우리는 지금 나리가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를 보내러 갈 참인데 웃긴 소리 하고 있어. 그러자 형님이 기가 차다는 듯이 그랬어요. 아가씨, 누구든 말로는 어디로 못 가겠어. 만덕이도 의대를 지원했다가 교대로 바꾼 거야. 다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허황된 꿈만 꾸다가 나중에서야 현실을 깨닫는 법이지. 계속해서 제 딸을 앞에 두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너는 재수없이 그런 소리를 하들들 마라. 우리 나리가 전교에서 10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반에서는 늘 1, 2, 3등을 다퉜는데 지금 의대를 못 보내서 속상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잡치고 있냐? 네 아들이나 교대 잘 보낼 생각이나 해. 그 말에 형님이 완전히 약이 올랐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는데 나폐집 바뀌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까지 보니까 눈을 크게 치켜뜨고 하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런 뻥치는 소리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리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동서가 저에게 자랑 한번 안 했겠어요? 그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만 빼고 모두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형수님, 뻥을 치다니요. 뭐하러 그런 걸 뻥을 친답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아니면 교대는 꿈도 꾸지 말아야죠. 신우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누가 큰올케처럼 작은 오빠나 작은 올케가 나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자 또 이상한 말로 사람 빈정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만덕이도 의대 보내야 하는데 심장이 조금 약하니까 공부를 덜 하라고 교대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 말에 신우이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자 남편이 눈짓으로 말렸어요. 모처럼 식구들이 모였는데 이런 일로 되지도 않을 일에 서로 피곤해하지 말자는 생각에서였어요. 형님과 아주버니는 마치 애들 마냥 유치찬란하더라고요. 형님의 둘째 아들보다 제 딸이 공부를 더 잘할 리 없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을 일삼아 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인정 그 자체를 하기 싫었던 겁니다. 수능을 보기 전에 면접고사를 먼저 시행했어요.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시댁에 자랑질을 하는 통에 다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가 유경자 특별 전형에 가점이 많이 가산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남자 전형에서는 경쟁률도 덜 치열해서 서류 전형 통과는 누워서 떡 먹기로 쉬운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마치 합격인 한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다녔어요. 서류 전형은 웬만하면 통과였는데 말이죠. 특별 가점까지 보유를 받았으니 떨어진다면 진짜 바보 멍충인 거였어요. 그때는 새로운 전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을 했었어요. 거의 다 교내 성적과 활동 상황으로 뽑다 보니 서열을 매기기가 어려워서 교수님들이 직접 심층 면접을 몇 단계로 봤어요. 제 딸은 과학 전형으로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10명만을 뽑힐 수가 있었는데 직접 교수님들한테 에워싸인 상태에서 주어진 과제의 과학 실험을 직접 하고 결론과 과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했어요. 기본 지식과 소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였죠.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평가에 대해서 봐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야단만 듣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제 딸은 웃고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똑똑하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했는데 형님 아들은 교수님한테 야단만 듣고 나왔다고 해서 열불을 내더라고요.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면접 보러 왔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다나요? 여유만만한 제 딸의 표정과 울상인 조카의 상받는 표정에 형님과 아주버니가 다 주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꼭 합격해야 한다며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결과는 뻔했어요. 제 딸은 면접에 10명 안에 들어서 수능 성적이 최저 등급만 맞으면 합격이었어요. 제 딸이 평소 모의고사 성적대로라면 무난했었죠. 그 애는 수능이 국어가 유난히 어려웠던 해였어요.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니가 그랬다네요. 면접은 합격했어도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만덕이도 국어를 망쳐서 1차 면접에 통과했어도 최종 합격이 안 될 것이었어요. 라며 제 딸의 수능 성적에 처음에 관심을 투덜합니다.
아직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디 댈 곳이 없어서 가짜는 자기 아들의 성적에 비교를 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던 국어도 1등급을 맞았다고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그 이후로 잘난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조카는 국립대 영문학과도 떨어져서 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특별전형이라서 혜택도 많더라고요. 학비도 무료랍니다. 제 딸은 가점도 특별 전형도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반면에 특별 전형으로 가점까지 부여받았으면서도 이곳저곳이 다 떨어지고 사학과에 겨우 들어갔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을 해왔더라고요. 그들은 절대로 조카에 관한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주제 파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내 자식이 지금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항상 변화무쌍하니까요. 형님 가족언니가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